어제 우리 장혜찬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었던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가 제가요? 예. 근데 저글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서커스? 저글링을 예. 좀 했어야 되는데. 토크 콘서트 우리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장혜찬의 대답이 가장 뭐 기대가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 호구들 상대로 약간 장사한 게 아닌가. 그 몇만 관중이죠? 15,000명의 관중이었죠. 아니요,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 검증을 했는데 음. 팔린 티켓 매수가 7,000개래요. 7,000장이 팔렸다. 근데도 약간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000명 좀 안 되게 모아놓고 15,000명 2만이다라고 또 뻥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뻥이 일상화돼 있다. 2,000명 가지고 20만이라 하니까. 네. 근데 아무튼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 근데 김어준도 사람은 많이 모아요. 야, 저 정도면은 10,000명 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아니 팔린 매수가 7,000매래요. 그래요. 근데 김어준도 초대권이구나. 네, 김어준도 8만 원짜리 티켓 전국에 다 팔면서 많이 모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김어준을 비중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셀럽인 거지.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무소속 출마한다. 네. 이번에 재보궐 나간다. 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하. 그냥 팬덤 자랑하고 끝이에요. 음. 그리고 막 울지 마, 울지 마. 뭐냐고 쏘와. 진짜 팬미팅이었다. 쏘와. 그러니까. 그래서 네. 듣고 싶은 대답은 듣지 못했고 시원하게 저글링이라도 한번 하든가. 아하. 뭐 아무것도 뭐 없잖아 뭐. 원하는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았고 네. 뭐 듣고 싶은 대답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뭐 정치적인 팬미팅 같은 쇼여서 너무나도 아쉬웠다. 예.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저는 안 봤고요. 예. 예, 안 그러니까 봤구나. 이제 저 내용을 이제 그 시간을 사실 저는 이제 들여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저걸 뭐 풀 영상으로 봐야 될 정도의 이제 가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야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이슈화가 되고 하니까 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사실 한동훈이라는 분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력은 거의 뭐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창당 국면을 연다든가 뭐 어려운데 나가가지고 출마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거기에서 살아 돌아오고 싶지 않겠지만 혹여나 살아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이 0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이번에도 얘기한 대로 뭐 어디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결국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의 뭐 앞날을 논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이 이제 아쉬우면서도 딱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7,000명이나 모은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사실 저 정도 인원수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건 본인의 대단한 힘이에요. 그런데 왜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는 확장되지 않는가? 그게 저는 이번 콘서트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뒤에 확인해 보면 좀 명확하다라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좋아하고 이 사람이 뭐래도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나 예를 들면 뭐 팬덤으로 그냥 장사하면 되는 엔터라든지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치인은 일반 대중에게 선택을 받는 투표에 나가야 되는 건데 왜 확장되지 못하는 걸 봤을 때 정치적인 아젠다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뭘 하겠다, 내가 권력을 쥐면 뭘 하겠다, 지금 나를 쫓아낸 국힘 주류들은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하면은 내가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저는 이런 본인들의 팬덤이나 정치 고관층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거마저 없으면 도대체 누가 지켜봐 주겠는가?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한동훈의 토크 콘서트를 개혁신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었고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우리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제 성정이 온건하고 네. 온화하고 하니까 이제 저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셨는데 너무 착하다. 착하다 나쁘다를 떠나 이제 팩트가 아니죠. 음. 뭐 아까 전에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났다. 거의가 아니죠. 끝났죠. 재개할 가능성이 0은 아니다. 아하. 0이죠. 아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해드릴 부분은 뭐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엔터 아니냐. 음. 엔터가 아니죠. 엔터 아니죠. 엔터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여기 형님 계시지만 네. 엔터는 생산을 합니다. 네. GDP에 기여를 하죠. 뭔가를 생산하고 뭐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순환을 만드는 엄연한 경제 주체인 거죠. 그럼 이건 엔터가 아니면 뭐냐? 종교죠. 종교다. GDP에 기여를 못하죠. 아하. 이 넷플릭스에 보면 나는 신이다 나는 라고 신이다. 해가지고 제이메스. 사이비 종교 이렇게 쭉 네. 있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에 돈이 돕니다. 음. 이렇게 교주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제 돈도 갖다 바치고 막 우리 교주님 뭐 세상을 구원할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막 이럽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GDP에 기여하는 건 아니죠. 엔터는 아닙니다. 그렇지. 사이비 종교죠. 네.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토크 콘서트를 벌임으로써 GDP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어떤 게 생산이 됩니까? 뭐 개그를 생산합니까? 뭐 음반을 생산합니까? 아니면 좋은 강연이라도 됩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돌아온다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 부흥회 하는 사람들이 당신 돌아올 거라 그러고. 이게 너무 가혹한 표현 같지만 네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뭐 정치적 뭐 어떤 행사, 엔터 이런 게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는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죠. 아하.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논평의 대상이 되려면 네. 정치적 아젠다를 던져야 돼요. 아, 그렇지. 그게 출마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 받는 정치적 아젠다고. 그러겠죠. 뭐 정치 개혁이든 뭐 본인이 뭐 진짜 보수니 뭐 할 거면 하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근데 한동훈의 모든 메시지에는 하우가 빠져 있어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우가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점점 자기들끼리의 그 열기나 하는 거 뭐 사이비 종교도 집회 되게 열기 뜨거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것처럼 점점 언론이든 국민이든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럼 다음에 또 어디서 또 하면은 이만큼의 기사가 나올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점점 하우가 없고 뭘 하겠다라는 목적어도 없고 그냥 제가밖에 안 남으니까 이게 정치적 논평의 대상이 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대부분의 그 한동훈 토크 콘서트를 갔던 관객들은 보통 이제 뭐 그 남녀의 그 구분과 또 성별과 또 이제 그 나이대는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 50, 60, 70 여성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거는 한동훈 씨 관련된 기사에 좌표 찍혀서 댓글만 달리는 거 봐도 네이버에서 그 그래프가 보이죠. 한동훈한테 우호적이고 한동훈 반대되는 사람한테 악플이 많다? 그러면 다 여성 비율 80% 이상 50대 60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한동훈 욕하는 댓글이 더 많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장년, 노년, 여성 팬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저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 팬덤 보고도 점점 더 거부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기 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막 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젊은 세대 교체인데 거기랑은 또 동떨어진 행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 저렇게 디너쇼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장혜택 부원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이제 괜찮은 여론조사도 인용하고 불리하면은 이거는 누가 믿냐 이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객관성이 떨어져요. 네. 무슨 50, 60, 70입니까? 네. 딱 달라요. 보수에 그래도 좀 유리하게 나올 때도 있다는 그 미디어 토마토 이런 데서 보면은 뭐 70대 빼고는 모두가 제명에 찬성하는데 어떻게 50, 60, 70으로 묶입니까? 또 넉넉하게 넣어준 거야. 자기 당 대표라고 막 50, 60 중장년층 이렇게 노년층. 아니 내가 독하게 얘기하는 게 넌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하는 것 중에 팩트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원래 팩트가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쟤 진짜 나쁜 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잔인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팬클럽과 한동훈 전 대표를 추종하는 그 네. 정치 세력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남들 보고 독하다 악의적이다 하지 마라. 니네들도 충분히 말 가지고 남들 씹어 조지지 않느냐. 뭐 자기 당 보고 뭐 극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우리 당한테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 본인이 한 대로 대접받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렇게 넉넉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팬덤 분들이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2주나 뭐 여기 여의도 와서 고생도 하시고 그렇지. 본인들이 바라시는 분은 오시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비싼 티켓값 치른 만큼 다행히 그분의 조난을 이제 또 영접하실 수 있으셨고 그러니까 돈 내면 볼 수 있는 얼굴인 거죠. 그래서 기쁘셨겠지만 안타까운 게 이제 본인들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분이 잘 되기 위해서 팬덤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이렇게 찾아가지고 비싼 값에 티켓을 사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샤발의 7080 같은 거죠. 주변에 이제 주변에 이제 확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는 집단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정치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뭔가 보시는 분들이 맞듣지 않은 원치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죠.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팬덤분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수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요만큼만 엇나가도 본인들 마음들에서 바로 정말 득달같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것도 뭐 하나의 팬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 팬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제 본인들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확장력을 가지길 바란다면 본인들도 확장력을 가질 수 있는 팬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희망 없는 얘기만 해주셔서 희망 없고 90년대의 아이돌 팬덤들은 드셌어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님 막 차 부수고 막. 막 그 다른 팬클럽 막 공격하고 다른 가수들 나올 때 막 박수 안 치고 뒤돌아서 있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 가수 싫어지거든요. 아 서운하죠. 네. 그런데 뭐 BTS 아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막 봉사활동하러 다니고 자기 팬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 욕 안 먹이려고 그렇지. 오히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뭐 한동훈 씨의 팬덤은 BTS 아미 같은 팬덤이냐, 90년대 그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던 그 팬덤이냐, 명약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다른 정치인 지지한다고 해서 막 적폐라고 그러고 두들겨 패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 팬덤이 과열되고 이런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네. 그 팬덤의 주인인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마지못해 엎드려 절하기라도 네. 자제하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때 개딸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 탈퇴했고 한 두어 번 정도 되게 진심 없이 진정성 없어 보이긴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누구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당내에서 누구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야지. 말이라도 했어요. 어허. 근데 한동훈은 대놓고 한 컷이라는 자기 지지자들 집단을 아예 또 만들어버리고 팬카페로도 모자라서 단 한 번도 자기 팬덤한테 뭔가 그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재명만 못한 행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덤의 존재가 득이 아니라 그 팬덤으로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은 저 팬덤만 봐도 아우 막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예. 그리고 뭐 팬덤의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팬덤 10만 명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잠재적 대권주자나 대주주라고 분류해 줍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그 정도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흥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국민의힘의 김종혁 의원이 지금 제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예. 탈당 권유받고 10일 지나면 자동 제명 확정되는 거라. 네. 아, 저는 저거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너무하다. 한동훈 전 대표야 뭐 게시판 글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김종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제명당하는 거잖아요. 뭐 말로 제명하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논평하다 보면은 센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과연 친윤계들은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 얘기할 때 꼬리 자르기 안 된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일관적으로 좀 지켜주는 게 본인들의 명분에도 더 좋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김정일 최고가 굉장히 과한 말을 한 건 맞는데 그것도 객관적으로 말로 해야지. 어떤 제명이나 이전에 뭐 당원권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하다. 근데 다만 이제 김종혁 저기 지금 이제 뭐라고 했죠? 제명이 되셨으니까 뭐 최전 비대위께서 본인이 지도부에 있고 본인이 어떤 주주의 입장이셨을 때는 타인에게 굉장히 가혹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신은 그런 화살이 얘기해도 돼. 지금 본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정일 최고의 지금 징계는 부당한데 본인이 휘둘렀던 그 부당한 게 지금 자기에게 돌아온 것 뿐이에요. 그때 본인이 휘두를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외쳤던 목소리만큼 그냥 받아들이고 감수하셔라. 부당하더라도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아, 부메랑이다.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도 뭐 양두구육으로 징계한다 그럴 때 막 그 아무도 안 말리고 깽가리 치고 난리 났거든. 아니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원과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런 제명이나 이런 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명된 거에 비판하고 나서면 그게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래요. 그럼 지금 김종혁 씨께서는 당원에 대한 모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 그 모독을 하고 있는 당한 당원들이 당연히 쫓아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지만 받아들이셔라. 예.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종혁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명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고